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 진행을 맡은 써니쌤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할 내용은 인터넷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모티콘으로 문자 보내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용어 우리말로 바꾸기 시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실생활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데요. 자연인을 선언하지 않은 이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살기란 매우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 용어는 아무래도 인터넷의 유래가 미국과 유럽 쪽이라 영어로 된 말이 많은데요. 이러한 인터넷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지정한 그런 한글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카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동호회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 카페가 무엇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인터넷 카페를 우리말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누리 모임이라고 하거나 혹은 누리 동아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뜻하는 그런 순한글이니 이러한 인터넷 카페 대신 누리 모임, 누리 동아리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인터넷 카페에 우리말로 누리모임이라는 곳을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가장 인기가 많거나 접속 횟수가 많은 그런 카페들 위주로 이렇게 메인에 나오게 됩니다. 활동이 원활하거나 카페 검색어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곳이 메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는 곳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 홈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글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들어와 보니 네이버는 취미, 문학창작, 반려동물, 종교봉사, 가족육아, 스포츠에서 정치사회 이런 식으로 매우 세분화가 되어서 카페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카페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카페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소통의 공간으로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카페, 인터넷 동호회를 누리 모임, 누리 동아리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용어는 인터넷 카페 관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카페를 직접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을 인터넷 카페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말로 바꾸면 좋을지라고 보니 누리직이라는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누리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문지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지기에서 누리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누리지기라는 말도 굉장히 정감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 말은 인터넷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인터넷 용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누리말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자꾸 쓰다 보면 좀 더 정의가고 좀 더 익숙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이런 말을 누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지금쯤은 눈치를 채셨겠죠. 다음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혹은 회사 사이트 이러한 곳에 갔을 경우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FAQ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FAQ는 Frequent Answer 퀘스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응답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FAQ라는 글자, 세 글자보다는 조금 길긴 한데 자주 묻는 말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고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인터넷에서 그대로 헬프라고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로 헬프는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헬프는 도움말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인터넷 용어는 Q&A입니다. Question and Answer 이라고 해서 앞서 나왔던 FAQ와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FAQ는 자주 묻는 말이었는데요. Q&A는 묻고 알려주기입니다. 묻고 알려주기로 한 게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통 홈페이지라고 많이 쓰죠. 홈페이지는 누리집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bout us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영어로 about은 무엇에 대하여 us는 우리라는 말인데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바꾸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bout us는 우리에 대하여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인사말 속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컴퓨터라고 많이 쓰니까 거의 전문 용어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말로 바꿔보자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 있네요. 샘틀, 슬기틀, 생각틀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많이 익숙되어져 있고 전문 영어라 다른 말로 바꾸었을 경우에 혼선이 올 수는 있지만 굳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 아니라면 컴퓨터를 샘틀, 슬기틀, 생각틀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샘틀이 마음에 드네요. 샘을 할 수 있는 틀이라는 그런 말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팔로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러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팔로우 같은 경우도 따라오다 이러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로우를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이웃되기, 동무되기, 친구 추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추가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팔로우 대신에 친구 추가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로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를 검색을 하니 이것도 일종의 요즘 쓰는 지식백과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로우라는 영어는 누군가를 따른다 라는 뜻으로
특정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보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팔로우를 클릭을 하여서 보면 영어로 FOLLOW라고 하며 이것을 팔로우라고 읽게 됩니다.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 생소하실 경우에는 옆에 이것을 보시면 조그맣게 스피커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 발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follow, follow. 한번 같이 검색을 하시면서 이 팔로우의 옆에 있는 스피커를 누르셔서 발음을 들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팔로우 환경경제용어사전에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뜻으로 특정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보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게 되면 해당 이용자에 대해 팔로잉으로 표시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그 이용자는 나의 팔로워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로우하게 되면 이용자에 대해서 팔로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 따라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로우라는 말이 저도 영어 그런지 저도 그다지 귀에 익숙하거나 쏙 들어오는 말은 아닌 듯 합니다. 하여 팔로우 대신에 친구 초과 또는 동무대기, 이웃대기 이런 말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용어 우리말 바꾸기 이번에는 카테고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카테고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갈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검색했던 검색어를 지우시고 카테고리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카테고리는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인터넷 사이트 웬만한 사이트에서는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뜻보다는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독일어라고 나오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스피커 모양이 있죠. 이것을 누르셔서 발음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명사로 우리말로 범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백과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여 영어로 표기되는 말이며 범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일 성질의 것이 속하는 부분을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개념 형식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 형식으로서 실체, 성질, 분량, 장소, 시간, 능동, 수동, 위치, 상태의 카테고리를 열거하였고 칸트는 카테고리를 사유의 형식으로서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을 열거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였더니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학자와 서양에서의 중세시대의 학자 이름까지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검색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식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검색을 하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카테고리는 앞서 살펴보았을 때는 범주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범주를 다시 갈래라는 우리말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아볼 인터넷 용어는 팝업 창입니다.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팝업이라고
터뜨리라 라는 이러한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말로 네, 알림창, 광고창 정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림창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팝업창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임의의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팝업창이 조그맣게 뜨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팝업창으로 뜨는 것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데가 많아서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는 팝업창이 따로 튀어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검색해 표시되는 이렇게 창들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러한 창들을 팝업창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창이 여러 개 뜨는 것 자체가 네, 또 하나 뜨고 있죠. 이렇게 시간차로 여러 개가 뜨게 되는데 이러한 창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왔을 경우에 꼭 봐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슬라이드 형식으로 화면에서 넘어가게 되는 형식으로 요즘은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창이 화면에서 튀어나온다 라고 하여 팝업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콘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은 옥수수를 말하는데 이게 튀어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러한 창들을 팝업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창은 X로 닫아도 홈페이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팝업창을 알림창 또는 광고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용어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는 어딘가에 가입을 할 때 아이디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인데요. 패스워드는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말은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열쇠라든지 열쇠말은 아직 그다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니지만 비밀번호와 똑같이 열쇠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전에 앞서 살펴보았던 팔로우를 하면서 단어 중에 관련 있는 것인데요. 팔로잉이라는 말은 이웃, 동무, 친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를 하여 내가 그곳을 한 사이트에서 팔로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이트에 팔로잉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말로 친구, 이웃, 동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말은 페이스북, 트위터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이것은 그 사이트의 이름과 같은 거라서 굳이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을 누리날개, 누리나래라고 바꿀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으로는 더 빨리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겠지만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북 사이트를 들어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사이트인데요. 페이스북에 다른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지식백과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로 2004년 2월 4일 개설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NS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S가 소셜, N이 네트워크, 뒤에 있는 S가 서비스의 약자로 SNS라고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로 2004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 나오고 있었네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웹사이트 중 하나로 한국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5월 현재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펠로알토에 본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싸이월드라는 말을 알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거고,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젊은 층이 되겠죠. 나이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싸이월드가 한때 소셜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자, 이러한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2004년 2월 4일 당시 19살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학생 마크 저커버그가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창업하였고, 개설 첫 달에 더스틴 모스코비츠와 크리스 휴스가 동업자로 합류하였다라고 하여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학생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19살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조금 더 들었겠네요. 굉장히 젊었을 때 이러한 것을 만들었네요. 역시 하버드 대학생은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트위터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검색어로 선정을 하여 검색을 하니 요 모양이 트위터 소통하는 SNS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가 있고 마케팅 문의가 있고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로고 이미지입니다. 트위터 제작 운영이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며 2006년 7월 15일에 잭 도시, 노아 글래스, 비즈스톤, 에반 윌리엄스가 설립을 한 모양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페이스북과 한 2년 정도 창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트위터에 대하여 쓴 논문인가 봅니다.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트위터의 전신은 2005년 설립된 팟캐스트 서비스 업체인 오데오다. 오데오는 초기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애플이 팟캐스트 분야에 진출하면서 내리막길을 걷는다. 당시 CEO였던 에번 윌리엄스는 사원이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잭 도시, 비즈스톤, 노아 글래스 등 오데오 임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나온 아이디어가 트위터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 어린이용 미끄럼틀에 앉아 멕시코 음식을 먹다가
소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트위터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게 되겠죠.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단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좀 전에 보았던 브레인스토밍으로 바꾸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매우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지식백과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이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등의 원칙에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종의 자유연상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의에는 리더를 두고 구성원 수는 10명 내외를 한도로 한다라고 지식백과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알아보다가 또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알아보았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누리날개, 누리나래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인지 트위터라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쓸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SNS를 통칭하는 말로 누리날개, 누리나래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대신에 SNS를 요렇게 지칭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터넷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모티콘으로 문자 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그림 이모티콘이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볼 이모티콘은 옛날에 글자로 일일이 하나씩 특수 문자를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었던 이모티콘 문자 보내기입니다. 옛날 감성도 떠올리면서 정성이 들어가는 이모티콘이니 이렇게 한번 같이 작성을 하셔서 아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내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신 이후에 처음에
새로운 분께 문자를 보내실 경우에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미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다, 그분에게 보내겠다고 하면 이곳에 보냈던 분들의 연락처가 있으니 그분을 찾아서 문자 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찾기에 너무 많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검색을 누르셔서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문자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보시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고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음성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연락처에서 추가를 하신 이후에 작성을 누르셔도 되고, 바로 작성을 누르셔도 됩니다. 바로 작성을 누르게 되면 이곳에서 다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고 싶은 분을 찾아서 검색을 하여 추가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문자를 받을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메시지는 이곳에 입력을 하게 되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요즘은 이렇게 그림으로 된 이모티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보낼 수도 있지만 옛날 감성으로 해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특수 문자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호를 선택하여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부분을 손으로 탭해 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글씨가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겠죠? 기호를 사용하여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찾으셔서 손으로 탭해 주시면 이렇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바로 기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쓰는 핸드폰처럼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호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기호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쪽이니 2쪽을 더 보게 되면 내가 찾는 특수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또 한번 탭해 주시면 바뀌는 것 보이시죠? 한 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찾는 문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요 가로 막대를 몇 개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자유롭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한 줄을 하신 이후에 줄 바꾸기 기호를 한번 터치하시면 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글 입력 상태가 되니 특수기호 기호를 찾아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여 보내면 보람있는 정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당한 기호를 찾아서 저는 느낌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요 기호를 찾으셔서 띄어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 띄어쓰기 기호는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옆쪽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으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몇 칸을 하시고
특수 문자 중에 원하는 문자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띄어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신 이후에 다시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기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통일성 있게 느낌표를 한 이후에 이번에도 줄바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따라가기 힘드실 경우에는 천천히 화면을 멈추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기호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모양을 조금 바꾸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줄바꾸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시다가 앞쪽으로 가실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 화살표 모양으로 된 요 모양을 누르시면 한 번에 하나씩 앞으로 가는 요걸로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호를 또 어떤 게 적당한지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호를 다 입력을 하셨으면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낼 문자를 다 작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단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보내기가 되지 않으니 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기는 이렇게 한글로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파란색으로 비행기 모양처럼 나오는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문자 보내기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시거나 오른쪽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눌러주시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이모티콘 문자 보내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모티콘 보내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이모티콘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하여 다음 시간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정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림프액이나 혈액 등과 같은 체액과 동일한 농도로 만든 식염수이다. 체액과 같은 삼투압이 되므로 환자의 주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콘택트 렌즈 세척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량비 0.9%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일컬으며 삼투압은 약 300ml. 네, 이러한 이상한 단어도 있죠. 이러한 것이다. 탈수나 저혈량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며 단시간에 많은 양을 투여해도 안전한 용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의 급속한 투여가 대사성 산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명공학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저도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검색어로 활용하면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선정해 보셨나요? 검색어를 선정한 곳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을 하니 식염수라는 말도 나오고 림프액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 이것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곳에 보이고 있으나 답으로 유출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이곳에 보시게 되면 혈액과 같은 삼투압의 식염수를 생리적 식염수라고 한다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검색어와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보이면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더보기에서 지식백과를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와 보니 혈액이나 림프액 등과 같은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든 식염수 이러한 말이 나오면서 생리식염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찾고 있는 답이 아마도 생리식염수인가 봅니다. 혈액이나 림프액 등과 같은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든 식염수, 체액과 같은 삼투압이 되므로 환자의 주사용으로 쓰이며 콘택트 렌즈 세척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량비 0.9%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일컬으며 삼투압 약 300, 요 단어가 아까도 나왔었죠. 지금 문제에서 보았던 것이 이곳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생리식염수일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저도 처음 보는 단위이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단위를 검색을 한 이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단위를 검색하여 보니 이곳에 보시면 삼투압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단위가 삼투압의 단위다 라고 나와 있으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단위이면서 밀리오스몰 농도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밀리오스몰이라고 읽고 삼투압에 대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모르는 것도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생리식염수로 넘어오시게 되면 탈수나 저혈량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며 단시간에 많은 양을 투여해도 비교적 안전한 용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리식염수의 급속한 투여가 대사성 산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찾는 답이 이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오셔서 검색어를 바꾸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오셔서 검색어를 입력해 주십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통합 검색을 살펴보니 답을 찾기가 좀 난해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백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3개를 누르신 이후에 지식백과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검색과 일치하는 부분이 진하게 표시되면서 생리식염수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결과는 이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던 문제의 정답이 우리가 찾았던 생리식염수로 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거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 1 전용면적 127.61의 매매 거래가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매매 거래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팝업 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현재 꼭 알아야 되는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창이 화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든 알림창이 팝업 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고 우리가 알아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파트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2020년이었고요. 서울특별시 시도를 선택해 주시고 구는 강남구였고요. 동은 대치동으로 검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을 찾아서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개포 우성 1이라는 곳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매매가 있고 전월세가 있게 됩니다. 찾으라는 내용이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잘 구분을 하셔서 매매를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매매를 찾아서 보면 되겠고, 면적이 127.61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몇 월인지까지 주어졌었죠. 문제에서 4월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려서 4월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월에 127.61의 전용 면적에 대한 매매 거래가는 29만 5천이고 단위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2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4월에 대한 매매 거래가이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주시면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는 앱을 설치했던 거 기억하시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앱을 찾으셔서 손으로 탭해 주셔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앱을 탭한 이후에 열어주시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아파트를 클릭을 해주신 이후에 연도와 이곳을 누르면 분기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을 선택을 하여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포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포우성에 대한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것은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죠. 개포우성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면적은 127.61 이 면적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127.61에 대한 면적과 월은 이곳 4월에 해당되며 4월에 대한 금액은 2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단위는 만원 단위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는 위에 보시면 단위가 면적과 금액 만원이라는 단위가 위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찾는 답이 29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문제의 정답은 29억 5천만 원이 되며 정답에 대한 사이트도 찾아서 복사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들어오신 이후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 속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속성창 중에서 주소
URL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으신 이후에 마우스를 최대한 글자 가까이 가져가시게 되면, 잘 보시면 흰색 화살표에서 글자에 최대한 근접하게 가시면 I자처럼 생깁니다. 요 모양이 되었을 때 클릭을 누르시고 파란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끌어주신 이후에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됩니다. 파랗게 영역이 표시된 곳 바로 위에 마우스를 겹치게 놓으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이후에 이 창은 취소를 눌러서 창을 닫아 주신 이후에 한글 답안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한글 답안 파일을 여신 이후에 URL은 주소 URL 쓰는欄이 있으니 이곳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여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들 중에 붙이기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복사했던 URL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답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혹은 복사하기가 애매할 경우에는 바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정답도 가급적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마우스로 좀 전에 복사하는 방법을 속성에서 보여드렸는데,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파랗게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 창이 조금 특수하게 생겨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는데요. 좀 전에 그 창은 X를 하신 이후에 파랗게 영역이 표시된 곳 위에 마우스를 겹치게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마찬가지로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누르신 이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한글 파일을 여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 정답란을 클릭을 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를 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시험 같은 경우는 글자 모양이나 서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식이 좀 전처럼 맞지 않다고 이 서식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들으신 이후에는 댓글 다는 것도 잊지 마시는 것 아시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